너무 내가 현장에 몰입되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가게의 캐파를 더 늘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시키는 게 어쩌면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서울에 와서는 난로연이라는 고깃집을 창업하면서 단 한 번도 현장에 안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저는 직원들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나는 현장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메뉴 개발하고 뭐 고기 거래처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직원들이 다 했어요. 와.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레시피를 몰라요. 대한민국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시간이 쫓긴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장의 시간 관리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호스트 윤희원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빵딘 대표님, 김기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업 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반은 인테리어 업자, 반은 공간 기획자 공지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14년차 외식업을 하고 있고요. 강남에서 소뚜껑이랑 돼지연구소라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근처에서 오뜨르 베이커리라고 하는 빵집을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빵과 디저트 관련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빵딘이라는 채널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에서 고깃집 난로연 운영하고 있는 윤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제 이걸 보면 야, 사장은 굉장히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한 게 크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게 저한테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아직 동의를 하지 못하는데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연차 수가 제가 지금 사업을 한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계속 저희 사업 자체가 조금씩이나마 이제 성장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제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시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웬만하면 이제 제가 플레이어로서 일을 안 하려고 뭐 시스템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하다 보니 지금은 시간에 그렇게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빵대님하고 비슷해요. 제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실무 관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고3 여름방학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유롭게 주어지긴 했는데 이제 맞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짜내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자유롭긴 한데 자유롭지 못한 고3 여름방 표현이 너무 네. 와닿는데요. 준비한 대답은 근데 이제 외식업은 제가 봤을 때 아이템에 따라서도 조금 그게 되고 맞아요. 안 되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사고를 끓여서 국물류를 하는 그런 거는 뭔가 시스템화가 조금 힘들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사장이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 컨트롤해줘야 되는 게 있지만 고깃집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저는 초기에는 무조건 제가 세팅을 들어가서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무조건 세팅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더라고요. 셋업 한 다음에 저는 빠지는 편이에요. 그 기간을 보통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잡는 거예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면 좀 더 걸릴 수 있고 근데 이제 만들어진 브랜드는 사실 알바들이랑 직원들의 그 조직 문화 세팅만 딱 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관리자 영역에서 조직의 암 같은 존재들을 빠르게 발라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맞아요.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튀는 사람들, 문화를 해치는 미꾸라지를 빠르게 발라주는 역할이 전 사장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이 보통 현장에 많이 묶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현장파가 아니세요. 일하는 방식과 또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사장의 자리는 생각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브랜드나 가게의 방향을 생각해주는 직원들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매출로 봤을 때 제가 뛸 때랑 제가 나오고 한 30%에서 5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매출을 만약에 올려야겠다 싶으면 매출은 객단가 곱하기 객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게에서 객수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은데 그럼 객단가를 올려야지. 그래서 그럼 이제 객단가를 어떻게 올릴지를 이제 저는 혼자 디깅하고 혼자 이제 감을 잡고 실행을 해보고 객단가 올랐어. 그럼 피크 시간 이외의 객수를 어떻게 채우지? 이런 고민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마케팅을 한번 해봐야겠다. 외국인 마케팅을 디깅을 저는 또 좀 빡세게 하는 편이에요. 한번 불러서 보고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뒷시간을 채워주고 하면서 매출이 계속 단계 올랐는데 제가 이게 현장에만 박혀가지고 손님 반응만 보고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좋은 일이지만 직원들이 잘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방향을 고민하고 그 방향을 실행하는 데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매장이 하나일 때도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원래는 SNS도 안 하고 마케팅이라는 걸 아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살다가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는 걸 여러 번 보면서 블로그의 파워블로거들이 외식업 업계에서 시장을 잡고 있는 걸 봤고 그다음 인스타로 넘어와서 마타고라스, 비터펜 뭐 이런 대표님들이 또 한번 키를 잡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결국에는 플랫폼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부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도 현장에만 계속 일하면서 마케팅도 안 했어요. 그냥 손님만 잘하면 되지 뭐 왜 중요해 약간 이런 편이었는데 패러다임이 이제 한번 바뀌는 걸 보고 릴스로 한번 바뀔 때 먹스타그램을 제가 막 키웠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아 이게 매출 영향이 주는구나. 그리고 이 스레드가 나왔을 때도 그 관점에서 저는 한 거거든요. 어쨌든 처음에는 저도 그냥 현장에서만 막 일하던 사람인데 이걸 깨우치고 나서부터는 이 방향을 잡고 운영하는 걸 한지는 또 얼마 안 됐어요. 소뚜껑을 오픈하고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시간의 배분을 좀 바꾸신 거예요? 완전 바꾼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매출로 증명이 되니까 네. 직원들도 제가 나와서 어쨌든 매출이 올랐으니까 최근에도 대주연구소라는 브랜드가 10년이 넘었는데 매출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바꿀지 이제 고민하고 실행을 했더니 매출이 또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제 직원들도 저의 역할을 뭐 마냥 놀고 있는 건 아니네 결과로 증명을 보여주니까 네. 물론 직원들이 잘한 것도 있어요. 운영을 잘해주니까 이제 제 전략이 맞아 떨어진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증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더 맞는 방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현장판은 아니시잖아요.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 이제 회사 그만두고 첫 창업이 지방에서 횟집하고 수제버거 집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현장에서 항상 일했어요. 아침에 횟집 물차 타고 나가서 고기 뜨러 다니고 생선 가지고 오면 수족관 청소부터 해서 고기 손질하고 다 했는데 그거 한 2년 3년 정도 내가 현장에서 몰입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그 이유가 현장에서 손님들한테 잘하고 좋은 음식 만드는 건 맞는데 그 외적인 거 사업적인 것도 하나도 모르지. 가게 밖에 나와서 고객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도 몰랐지. 마케팅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 결국 이제 한 3년 정도 그런 식의 루틴을 돌다 보니 아 너무 내가 현장에 몰입되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가게의 캐파를 더 늘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시키는 게 어쩌면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서울에 와서는 난로연이라는 고깃집을 창업하면서 단 한 번도 현장에 안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저는 직원들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나는 현장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메뉴 개발하고 뭐 고기 거래처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직원들이 다 했어요. 와.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레시피를 몰라요.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만 직원들이 레시피를 개발하면 그거를 다 레시피화 시키고 레시피 북 만들고 하는 건 제가 다 해요. 파일은 다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대단하시다. 정도로 현장 외적인 일에 나는 이제 집중한다. 근데 처음에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빠지다 보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은 없으셨어요? 많았죠. 처음에 난로연 오픈하고 한 4, 5개월은 마이너스였어요. 그게 당연히 제가 현장에서 일을 안 하니까 인건비가 거의 뭐 처음에는 거의 배로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현장 외적인 일에 집중한다. 그렇게 했더니 한 6개월 뭐 1년 정도 되니까 나 하나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세이브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꼭 지키는 루틴이 있을까요? 유산소, 그 다음에 사우나, 글쓰기. 근데 외식업을 또 하다 보면 운동할 여유가 안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걸 저도 잘 아니까 제가 뛰어봤으니까 잠 한 시간 더 자지. 이게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체력이 아니면 계속 갉아먹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만 뛰시는 분들 보면 보통 다 이렇게 사이즈가 맞아요. 사이즈가 커져 있어. 왜냐면 그거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현장 뛰면 마감하고 나서 무조건 저는 맥도날드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대타를 땜반을 갔어. 네. 그러면 항상 뭘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글쓰기도 저는 챗GPT를 아예 안 쓰거든요. 좀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쓰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장님들이 다 노하우들은 다 있는데 이게 저는 다 파편화돼 있다 생각하거든요. 파편화돼 있는 것을 어쨌든 글로 한번 쓰면서 정리해보고 저는 또 스레드에 글을 이제 많이 써다 보니까 그걸 또 나중에 GPT에 넣어가지고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기획할 때는 이제 거기다가 물어보면 내 생각대로 기획을 해주는 거죠. 스레드의 글을 보면 AI가 쓴 것 같지 않아요.
않더라고요. 맞아요. 일부러 맞춤 법도 안 돌려요. 띄어쓰기도 일부러 안 하고 그냥 올려요. 휴먼 터치. 지금은 다 그럼 반대로 절대로 안 하는 건 있을까요? 저는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네. 하고 의미 없는 모임들은 지양하는 편이에요. 빵디님은 어떠세요? 저도 루틴들이 딱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순위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첫 번째는 잠은 다 자려고 하고요. 왜냐면 제가 잠에 좌지우지 되는 게 굉장히 심해요. 딱 7시간을 자는데 6시간까지는 어떻게 괜찮은데 일주일 동안 6시간 잔다. 그러면 이제 조금 많이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특히 저는 4시간 이하로 자는 건 아예 꿈도 못 꾸는 게, 빵을 처음 배웠을 때 3, 4시간 자고 일을 하니까 오븐에 빵을 넣을 때 제 손을 같이 넣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전혀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을 못 만드는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저는 잠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가 책인 것 같아요.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자기계발서. 근데 이거는 세 가지 중에서는 제일 나중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지면 책 읽는 걸 잠시 중단하고, 그 다음에 운동, 잠인데 웬만해선 잠까지 포기는 안 하려고 해요. 대표님은 루틴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에 가능하면 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 해야 될 투두 리스트를 항상 만들거든요. 만들어 놓고 그 당일이 됐을 때 뭔가 내가 오늘 한 2가지 정도 핵심적으로 뭘 해야 되지를 아침에 생각나게끔 해요. 그게 있으면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더라고. 오늘 내가 A라는 일 하나 하고 B라는 일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즉흥적으로 뭔가 해야 될 일도 만들고, 그거는 꼭 루틴을 지켜요. 절대 안 하는 건 있으세요? 저는 절대 안 하는 거 없어요. 저는 술도 하고 담배는 안 피는데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좋아해서 네. 어제도 사실 좀 즉흥적으로 세게 먹고 그런 데서 저는 좀 얻는 에너지도 있고 새로운 삶의 방식도 이제 배우게 되고 인사이트도 배우게 돼서, 저는 어떤 기대를 하고 이 사람은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일단 그냥 만나요. 만나고 술 세게 먹고 그 다음날 괜히 먹었어 후회도 하고, 저는 그러는 편이에요. 안 좋다는 건 거의 다 해요. 빵디님은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기업 대표님은 스레드 3만 팔로우니까 스레드에서 3만 팔로우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와, 진짜 그래서 세요. 본업이 바쁘신데도 콘텐츠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어떤 기준으로 시간을 배분하세요? 저는 그냥 하루에 하나 쓰는 거니까 사실 쓰는 데는 시간이 한 10분? 먹고 끌어 다니는 게 사실 제 일상이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스레드를 시작했을 때 사업 인사이트 이런 걸 많이 적었어요. 그런 글들이 좀 잘 터지고 그런 글들이 팔로워 전환이 됐는데, 제가 무슨 뭐 강의를 파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처음에는 사실 가맹 사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건 맞아요. 가맹점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가맹점 대표를 믿고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가맹 문의 하나도 안 들어오고 사장님들만 팔로워가 엄청 많아졌어요. 거의 다 사장님이야. 그래서 조금 그런 글들을 좀 뒤로 갈수록 좀 줄이고 음식점이나 맛집 위주로 거기에 뭐 제 생각 왜 잘 되는지 인사이트를 적는 게 사실은 제 생각 정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여긴 왜 잘 되는지 분석해서 적고 하는 게 제 생각 정리를 하는 건데 남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는데 남들도 그걸 좋아해 주니까 사실 저는 그 제 일상을 적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리소스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빵디님은 어떠세요? 유튜브가 이제 13만 6천 명. 제가 딱 생각하기에 업무량의 분배는 없거든요. 분배라고 따지면 한 5대5 정도 되긴 하는데, 스케줄을 짤 때 본업인 이제 빵집 사장의 스케줄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스케줄을 짜는데,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과 공간에 막 엄청나게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현장을 가끔씩 뛰다 보니까 그걸 먼저 짜고 사이에 끼워 넣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 진짜 한 달에 한 개씩 올렸거든요. 한 달에 한 개면은 진짜 이걸 하나마나 약간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혼자 찍었어요. 제가 프랑스 있을 때 찍었던 건데, 찍은 걸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개 너무 힘든데? 왜냐면 그때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다 보니까 그걸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중에서 영상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가 지금 사업하면서 이제 저희 누나랑 하고 편집자분 구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효율적이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려고도 하고, 회의는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딱 하자, 그때 기획을 직접 다 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시스템이 갖춰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롱폼 하나 숏폼 하나 일주일마다 올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선 개수로만 따지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일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지. 제일 크게 이제 스케줄을 짜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패드에 보면 굿노트 있잖아요. 그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제 스케줄을 한 달치를 먼저 보고
아까 희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딱 일요일에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짜거든요. 그리고 틱틱이라는 어플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하루마다 일정이 잡혀 있죠. 틱틱.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어님께서 저랑 미팅을 이날에 잡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 스케줄 보고 틱틱에다가 적어다 놓으면은 그 스케줄 전체 한 달 거를 보고 굿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리마인드를 하긴 해요. 해야 되는 일이랑 중요한 일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일들을 조금 가려서 하는 편이고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나열을 한 다음에 틱틱이라는 어플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그냥 뭐 캘린더에 그냥 일단 박아놓고 네. 딱히 뭐 일정을 그게 없고 캘린더 일단 받고 네. 받고 뭐 미팅이나 뭐 약속 같은 거 있으면 딱 박아놓고 나머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아서 네. 그냥 스케줄링 저도 기본적으로 쓰는 거 갤럭시에 캘린더. 거기다가 그냥 어. 뜨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되면 어. 8시에 뭐 어. 12시에 뭐 3시에 뭐 네. 보고 오늘 요거 한 3개 정도 되는구나.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시간 단위로 아주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에 어떤 변수가 없잖아요. 매일 없지. 어. 도토리 쳇바퀴 굴러가듯이 똑같은 일인데 프로젝트성 일도 없고 사실. 지난주에 잊으셨잖아요. 팟캐스트 촬영을. 그러니까 뭐 저희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케줄에 이제 잘 넣어 놓는 게 이제 일단 바로바로 중요한 해야 거예요. 네, 바로바로. 저도 무조건 바로 넣어요. 바로 요즘에는 넣어요. 무조건 까먹는다. 맞아요. 예전에는 다 기억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넣어두고 맞아 넣어두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바로 해요. 예, 상대한테도 알려주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케줄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리마인드 하려고 다른 분들께 문자를 보내놓잖아요. 네. 아직까지 그거는 잘 못하는. 저는 이제 미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출발하기 전에 오늘 뭐 몇 시 미팅이어서 출발합니다 합니다. 정도를 알려드려야지 바람을 안 나. 바람 맞아 본 경험이 많기 깨지면 안 때문에 되지. 예. 팟캐스트는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 제가 연락을 미리 안 드리거든요. 왜냐면 또 너무 압박처럼 느껴질까봐 예, 말씀을 안 드렸어요. 말씀 주세요. 오늘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렸잖아요. 2시라고. 직원에게 이제 위임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닌 일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이것만은 대표님이 해야 된다 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마케팅은 제가 무조건 인플루언서 시딩을 한다던가 블로그를 쓴다던가 그런 것들은 저는 요즘에는 좀 더 마케팅이 조금 인위적인 것보다 조금 자연스러워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님들이 봤을 때 좀 자연스러운 가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 제가 하고 릴스를 기획해서 인플루언서 시딩 할 때도 제가 콘티랑 방향성을 제가 다 잡고 주는 편이에요. 그게 위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 영역 아닌가요? 근데 이제 잘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맡길 수는 있지만 그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오고 하는 거는 기획과 감각이 좀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편이긴 한데 마케팅을 저 같은 경우에는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유튜브 편집자분한테 많이 맡기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는 마케팅을 맡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맡기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촬영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편집이라든지 뭐 그런 포인트들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은 먼저 다 해주시고 제가 여기다 피드백을 조금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못 넣는 건 메뉴 개발을 못 놔요. 제가 원하는 맛이 있고 제가 원하는 비주얼이 딱 있는데 이게 항상 여러 팀장님들이 거쳐이긴 했지만 제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없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고 우리 옷들에 대한 컬러라든지 우리 옷들에 대한 맛을 내가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직 있어서 놓고 싶은데 못 놔요. 이해되죠? 대표님 어떠세요? 직원들한테 다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식당의 직원이라는 건 현장 일을 베이스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현장 외적인 일들 예를 들어 뭐 전략을 짠다든지 이번 달 뭐 매출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프로모션이라든지 뭔가 가게의 서비스 접객의 형태를 디벨롭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거의 도맡아서 하고 그런 거 위주로 일을 하려고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일을 시켜도 그 일을 시켜도 잘 못하더라고요. 현장에 매몰돼 있고 몰입돼 있으면 그게 안 보이나 봐요. 고기 작업이라든지 고객 응대하는 것들이 약간 외부의 시선에서 봐야 뭔가 고칠 게 보이지 안에서 막 일하는데 이게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약간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서 아 요거는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제가 집중해서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못 놓는 게 많습니다. 회사에서 1차 미팅은 무조건 제가 가고요. 영업 마케팅은 제가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안 전날은
밤 12시 1시까지 결국에는 그 회사의 퀄리티에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리든 과장이든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작업한 걸로만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그거는 프리랜서 한 명한테 일을 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왔던 퀄리티는 아직까지는 제가 인이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하고 있고, 그게 저희 같은 성격의 회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존 이 작업물들 보면 항상 그 결이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대표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개입을 그렇게 세게 하는 된 거죠. 거죠. 외식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장 과소평가를 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제 옛날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마케팅 아예 안 했다 했잖아요. 마케팅의 중요성을 아예 몰랐다.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였지만 알고 보니까 잘 알리는 영역이 훨씬 중요하다 였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오픈하시는 분들 보면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먹어보러 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먹어봐야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우리 음식의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준들을 많이 먹어보면서 아 여기는 이 정도 가격대가 평균 가격이고 우리는 여기보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잘 못하더라고요. 빵디님은 어떠세요? 첫 번째로 마케팅 같은 경우에 저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비 창업자나 초창기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마케팅 벌써 이름부터 약간 거부감이 들잖아요.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서 우리의 사업을 붐을 시키려고 돈을 들이고, 그렇다는 게 멋없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니까 나는 내 실력으로 이렇게 승부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 마케팅이라는 건 나의 음식을 맛볼 사람들을 누가 데려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맛이 있어도 사람들이 맛을 모르니까 우리 음식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은 뭔가 숲을 보는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가끔씩 이제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한 1, 2년 하려고 사업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 정도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위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초보 사장님들이 간과하는 시간들이 있을까요? 뭐 초보고 고수고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건강 검진을 안 해요. 외식업 사장님들이 맞아, 네. 건강 검진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제 직장인 출신이고 회사 다닐 때는 사실 건강 검진 매년 딱딱 시간에 맞춰서 하잖아요. 맞아요. 총무팀에서 하라 그러고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는 순간 몇 년도 몇 월 달에 건강 검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없어져요, 내 머릿속에. 그럼 시간이 막 아깝죠. 시간도 아깝고 굳이 뭐 해야 되나 싶고 시간도 안 나고 하는 건데, 제가 실제 애를 말씀을 드린 저희 가족의 일인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잠깐 횟집을 한 4년 하셨어요. 근데 퇴직하기 전 연도에 전립선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결과지를 받고 식당을 창업하셨는데 4년 동안 아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건강검진. 그 4년 동안 병이 악화돼가지고 전립선 한 4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 일만 아니라 지금 식당업 하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이분들 모르긴 몰라도 10년, 20년 동안 아마 건강검진 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막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 갔는데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남녀노소 뭐 나이가 적든 많든 무조건 건강검진 해라, 병 키우지 마라, 이 말씀은 꼭 이거 진짜 가소평가만 해요. 1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국 사장은 무엇에 시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은 고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팀원분들이 저희 회사를 생각을 하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실 수는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생각하고 대표한테 얘기를 해도 그 절차들도 있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그거는 대표가 생각을 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사장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제 경우에는 이제 외식업 중에서도 식당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똑같이 하는 뭐 단순 반복적인 일을 사장이 하기보단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직원들한테 위임을 해주고, 제일 사장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직원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직원을 대신 할 수 있게끔 그 직원을 키워주는 거. 나만큼은 아니지만 나의 7-80%는 할 수 있는 점장을 키우는 일. 현재로서 저한테는 제일 큰 일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점장하고 부점장을 키우고 있는데 점장이 있어야 내가 매장에서 빠져도 매장이 내가 하는 것만큼 돌아갈 것이고 그게 돌아가야 내가 2호점을 하든 3호점을 하든 아니면 다른 뭐 사업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 외식업에서는 점장 키우는 게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표님은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시나요? 이제 비슷한데 저는 결국 사업은 방향, 사람, 돈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좋은 인재를 같이 데리고 이 사람들한테 뭘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핵심 멤버들은 해요. 그러니까 알바들은 사실 많이 바뀔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지 성장이 필요한지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뭐 이 사람은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사람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뭔가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소싱해오는 뭐 어떻게든 만들어서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해보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신경 쓰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조금 더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한 게 어디서 들은 말일 거예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 여기에 이제 사장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씩은 제가 너무 급한 것들만 하고 있나라고 했을 때 스스로 반추해봐요. 이렇게 급한 일만 하고 있으면 다음 성장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제가 만들어내지 못할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중요하다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더 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팟캐스트도 사실 급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이렇게 1부를 마쳐보고 조금 쉬었다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